네, 오늘은 추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을이 한창 깊어가는 10월의 중순입니다. 계절의 가을이 있다면 우리 몸에도 가을이 있겠고 또 인생에도 가을이 있겠죠. 오늘은 가을의 계절, 추수의 계절에 우리 몸의 추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한의학에서 계절을 주관하는 기운이 있습니다. 봄에는 생기고, 여름에는 장, 그리고 가을에는 수, 겨울에는 장이 되겠습니다. 봄에는 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것 같았던 땅에서 이렇게 움이 트고 또 순이 돋는 것을 말하죠. 그렇게 해서 얼음이 녹으면서 그 밑에서 풀이 돋아오르는 모습, 그게 생입니다. 인생의 봄도 그러한 때죠. 어린아이 때 또는 아직 소년기 때가 인생의 봄입니다. 이때에는 인생을 살아갈 계획을 세우고 또 많은 결심과 결단을 하고 의지를 다지는 때가, 이때가 봄이죠. 여름에는 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이라고 하는 것은 쭉쭉 뻗어나가는 것을 말하죠. 성장하는 시기, 키가 크는 시기, 무르익는 시기, 이때가 장입니다. 한창 자라는 때죠. 한창 자라는 여름에는 또 나름의 박해와 어려움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봄에 세웠던 그러한 의지와 각오, 계획대로 뭐가 되질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를 막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인생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실감하면서 내가 왜 이럴까 좌절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좌절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몸에 있어서의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바짝바짝 자라고 배우면 배우는 만큼, 알면 아는 만큼 성장하는 시기가 바로 여름의 시기이죠. 요즘 같은 가을의 기운은 수라고 합니다. 수는 거두어 들이는 것이죠. 여름에 많이 자랐던 것이 가을에는 열매를 맺어서 거두어 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거두는 것을 추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을거지죠. 가을거지. 인생의 가을도 있습니다. 인생의 가을은 중년기가 되겠죠. 중년기가 되어서 그동안 청소년기를 통해서 또 청춘기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많이 심어놓았던 것, 노력했던 것들을 조금씩 거두는 시기가 바로 인생의 가을입니다. 겨울에는 장이라고 하죠. 이것은 저장한다, 보관한다, 그런 뜻입니다. 겨울에는 워낙 춥고 겨울에는 날씨가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것들을 만들거나 또 생산적인 것을 하지 못하고 그동안 해놓았던 것을 저장하고 보관만 잘해도 본전 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의 기운을 장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겨울은 언제겠습니까? 노년기가 되겠죠. 노년에 늙음막하게 이제는 더 이상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없을 때에 그동안 평생을 걸쳐서 우리가 일구어 놓았던 것을 지키고 보완하고 간직하는 그런 것을 겨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네 가지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름과 가을의 사이에 하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하라고 하는 것은 장마의 계절을 말하죠.
개하라고 하기도 하는데 한창 비가 많이 올 때,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을 특히 우리는 장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하라고도 하면서 장마 시절인데 하나의 계절이 더 있습니다. 이때의 기온은 화가 됩니다. 화. 화할 화자,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죠. 보세요. 태어나서 키가 자라는 것이 변화되어서 열매가 맺게 됩니다. 키만 자랐던 것들이 변화되어서 내용이 자라고 알곡이 되는, 그게 변화되어가는 성숙. 다시 말해서 성장이 성숙으로 변화되어가는 시기. 그때가 바로 장하의 시기입니다. 이 장하의 시기를 지나고 나면 인생의 계절, 가을이 옵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라고 그랬죠. 가을에는 열매를 맺는 때입니다. 열매, 결실. 결실을 맺는 때이기도 한데 가을에 가만히 보면은 단풍이 듭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들죠. 단풍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이쁘고 화려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죽어가는 모습 아닙니까? 단풍은 곧 이어서 바로 이것이 낙엽이 되는 거죠. 단풍이 낙엽되어서 떨어지는 계절이 바로 가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가을에 낙엽되어 떨어지는 이 단풍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낙엽이 무엇일까요? 낙엽. 저는 제 나이 역시 지금 이제 인생의 가을인데 인생의 가을에 낙엽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읽어놨던 이런저런 인생의 이파리들을 다 떼어버리는 때입니다. 인생의 이파리, 삶의 이파리죠. 이파리들을 하나하나 다 떼고 이제는 뼈만, 골기역만 남아가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때가 바로 가을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을이 되면 낙엽으로서 이파리를 다 떨어뜨리는 그런 연습을 하는 때이죠. 영적으로 보면 성장이 성숙해지는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미 포기하고 버리고 손을 떼야 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부분에서 한 발자국 물러날 때가 바로 가을의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가을은 더 이상 장의 계절이 아니라 수의 계절입니다. 수. 뭔가 일어났던 것을 열매를 따는 그런 계절이죠. 열매 얻는 계절에 더 이상 자꾸 자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낙엽이 떨어지면서 이제는 열매만 좀 남고 낙엽은 떨어지고 그러면 진정한 골격만 남아가는 때입니다. 이 겨울이 되면은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낙엽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지만은 그 가지만으로서 추운 겨울을 버텨내는 훈련을 합니다. 추운 겨울을 버텨내면서 추운 겨울과 함께 싸워나가는 거죠. 왜 나무가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가? 왜 겨울이 되면 앙상한 가지만 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지가 겨울을 배겨내기 위해서 배기는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파리가 계속 겨울에 있었다면 이파리 위에 쌓이는 그런 눈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겨울에는 나무는 이렇게 발가벗는 거죠. 화려한 잎을 다 떼어내고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그 가지의 힘으로, 발가벗은 힘으로 겨울을 견디는 것을 나력이라고 하죠. 이 나력이라고 하는 용어는 좀 생소한 용어일 텐데 나력이라고 하는 것은 발가벗은 힘입니다. naked strength.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이파리 하나 걸치지 않은 발가벗은 힘으로 그 춥고 차가운 겨울의 추위를 견뎌내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견뎌내는 것. 그게 바로 나력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이제까지 쌓아왔던 그 힘으로 겨울을 버텨내고 이겨내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겨울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을에는 겨울맞이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파리를 다 떼내고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저력을 기르는 때이죠. 추수라고 하는 것은 가을 거지인데 가을에 열매를 얻는 것이죠.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가 가을에 얻는 열매를 생각할 때는 항상 플러스적인 면과 마이너스적인 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는 것이죠. 이 좋은 열매가 무엇인가? 그야말로 풍성한 건강이겠죠.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 인격의 건강이 될 것입니다만은 생각보다도 마이너스적인 열매가 가을에 많이 거칩니다. 인생의 가을이 언젠가 하면 중년기라고 그랬습니다. 중년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 그 갱년기 때의 인생의 가을인데 이때에 마이너스적인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큰 중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동안 보세요. 태어나서 자란 것이 어디 인생뿐이겠습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병이라고 하는 것도 자세히 보면 씨 뿌리고 자랍니다. 씨를 뿌려서 자라는데 걸리는 시간이 20년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한 20년. 20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 동안 뿌려졌던 씨앗이 자라서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인생의 가을에, 중년기 때에, 갱년기 때에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때 사람이 쓰러지는 것이죠. 이것을 임계점이라고 그러죠. 임계점. 어느 한계에 딱 도달하면 갑자기 병이 딱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을 끓일 때에 99도까지 올라가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100도가 딱 되면 팍 수증기로 변하는 것처럼 얼음도 마찬가지죠. 0도 근처까지 올 때는 괜찮다가 0도 밑으로 내려가면 갑자기 얼음이 얼어서 고체가 되는 것처럼 그 한계가 되는 점, 그게 임계점입니다. 임계점. 이 임계점에 딱 도달하면 갑자기 확 병이 생기는데 병을 거두게 된다. 병을 수확하게 된다. 얻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너스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 또한 가을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가을. 더 이상 씨를 뿌릴 일도 없고 더 이상 자랄 것도 없는데 이제는 병만 거두게 되고 몸만 아프게 된다면 그 많은 아픔과 서러움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곧 닥쳐올 겨울은 생산적인 것 없이 그냥 저장만 할 텐데 가을에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거두어서 겨울에 저장할 것이 없다면 인생의 노년기가 얼마나 허허로워지고 얼마나 참 초라해지겠습니까? 그래서 가을 거지를 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열매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무엇인가, 사명이 무엇인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뭐라고 응답을 하며 어떤 열매를 보여드릴 것인가, 그 추수할 것이 무엇인가,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면은 평소에 조그만 노력들이 생각도 안 했던 큰 열매로 거둬질 수가 있습니다. 가을은 열매의 계절, 플러스의 열매. 플러스 열매는 무엇일까요? 평소에 우리의 삶에서 조금씩 쌓여 있었던 조금씩 씨를 뿌리고 길러왔던 생장했던 그러한 좋은 씨앗들이 가을에 대해서 아름다운 열매, 건강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한의학적으로 설명할 때는 음과 양의 균형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허하지도 않고 실하지도 않은 상태를 건강이라고 그러죠. 허하다고 하는 것은 원기가 부족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실하다고 하는 것은 병기운, 사기가 가득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허하지도 않고 실하지도 않은 것. 그래서 허약한 것은 보호를 해주고, 실한 것은 살을 해줘가지고 음과 양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 이게 바로 건강입니다. 평소에 이러한 건강한 삶을 자꾸 영위해서 건강히 자라면 가을에 아름다운 건강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수확의 계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수확을 지금 거두고 있습니까? 곧 지금 가을입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나력을 생각해야 되겠구나. 나력이란 것은 인생의 온갖 격업장을 다 떼고 화려한 어떤 그 번거로운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야말로 발가벗은 몸으로 그렇게 한겨울 추위를 이겨내는, 버텨내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이게 나력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을은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준비가 충실해서 내적으로 에너지가 충실해지면 겨울을 잘 벽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의학적으로 볼 때에 봄과 여름은 양의 계절이고 가을과 겨울은 음의 계절입니다. 우리 몸의 원기가, 즉 음기가 절해져서 끊어지는 사람들은 주로 겨울에 병이 더 심해집니다. 겨울 중에서도 제일 음이 극한 때가 동지입니다. 동지. 이때가 음의 기운이 제일 강성할 때죠. 동지 때에 몸이 약한 사람은 갑자기 죽을 수가 있다. 우리 한의학에서 그렇게 보는 것은 음의 기운이 극도로 강성할 때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약할 때는 갑자기 생명이 단축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미리 막고 준비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가을에 술을 잘 해야 됩니다. 가을에 우리 몸의 건강의 에너지를 잘 거둬야 됩니다. 그래서 추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기운, 수기죠. 기를 모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흩어져 있던 여러 가지 기운들을 다 모아서 마치 열매를 거두듯, 이삭을 거두듯, 수확을 하듯 그렇게 몸에 에너지를 모아놓는 것이 가을입니다. 에너지를 많이 모아놔야 이 에너지가 겨울에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환란의 때가 바로 겨울이 아닙니까? 겨울. 영적인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영적인 가을에 아직 말씀이 풍성하고 아직 수확할 것이 많이 있는 이런 때에 우리는 충분히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봄과 여름에 좋은 씨를 뿌리고 많이 길러야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이 장화의 계절에 변화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는 변화죠, 변화. 우리는 항상 알곡을 생각합니다. 알곡. 성경에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알곡은 진짜 백이고 가라지는 가짜죠. 그런데 알곡 옆에 가라지가 있으면은 가라지가 알곡의 알을 다 빼어 먹습니다. 다 빼어 먹어서 결국 알곡으로 하여금 쭉쟁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그리고 쭉쟁이가 차이가 있죠. 알곡은 하나의 종류고 가라지는 다른 종류인데 가라지는 알곡의 알만 빼어먹는 그런 나쁜 종류의 그런 식물입니다. 잡초입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옆에 있으면 알곡이 알을 빼어먹기 때문에 알곡이 결국 속이 빈 쭉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쭉쟁이. 추수의 계절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의 주위에 이러한 가라지가 있으면 알곡이 알을 다 빼앗김을 당합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의 옆에는, 내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내 주위에는 어떤 영적인 진정한 친구들이 있으며
어떠한 영적인 우정을 교환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있어서 영적인 양분을 자꾸만 빼앗아가는 그런 가라지 같은 사람들만 많이 있는가? 잘 보아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키워놨는데 막상 결실을 하고 이것을 거둬야 할 추수의 계절에 다 가라지에 빼앗겨버려서 쭉쟁이가 되어버린다면 추수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 때에 내어놓으라고 하실 때에 올려드릴 것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쭉쟁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가라지를 철저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추수 때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알곡을 뽑지 않기 위해서, 다치지 않기 위해서 함께 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항상 가라지가 있습니다. 가을거지 추수할 때는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에게 어떠한 가라지가 있는가, 또 육적으로 내가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내가 아직도 제거하지 못하고 계속 나와 동고동락하고 있는 그런 가라지가 혹시 나에게는 없는가. 이 가라지 때문에 나의 육체가 자꾸만 말라 들어가고 양분이 빼게 들어가고 결국 내가 고사해서 쭉쟁이가 되게 하는 그런 가라지는 없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좋은 것을 취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나쁜 것을 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추수의 계절에 추수할 것이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추수의 계절에 막상 추수할 것이 없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겠죠. 인생은 농사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씨 뿌리고 키워서 가을에 추수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추수 때에 추수할 것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있는 그런 충성된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